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는 3대 지수가 약보합 정도로. 네네. 네, 오늘은 나름 오늘 3대 지수 모두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아직 1% 약간 모자, 조금 더 넘는 정도가 최고가에 약간 모자라는데요. 나머지 지금 S&P 500과 나스닥은 0.6%, 0.3%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S&P 500도 내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에 바로 다시 갈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해외도의 그런 일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워낙 보수적으로 보는 언론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죠. 사실 그렇죠. 좀 주식 시장이나 이런 언론도 그렇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더 걱정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더 깊게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핵심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네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주시장도 큰일 났고 기업도 큰일 났고 주시장도 큰일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저께도 한번 80%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어저께 이제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 이제 목표 지수는 4,400이죠. 그러니까요. 4,400이면 지금이 오늘 4,700 언저리거든요. 네네. S&P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또 대표적인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네.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우려될 수 있지만 내년 5,100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노라는 IB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장밋빛 보실 필요 없겠고 늘 강조드리지만 좀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오래 하셨던 분은 인정을 잘 하시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시고 이제 미국 주식을 해보시려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저는 한국도 오래 하고 계속 분석했던 사람이지만 네. 의견이 다른 것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은 의견을 얘기합니다. 네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지수가 지금 3,000 언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내년에 3,800이 다르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3,600, 3,900 언저리 사이에 다 몰려 있고요. 네.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도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10만 전자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네네. 10만 원이라면 대부분 10만 원어치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없지만 해외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 일본만은 약간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가 $1,000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테슬라 목표 주가 평균 $60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많은 의견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겠다는 점 미리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어렵지만 저희가 어저께 네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거 아마 네. 혹시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많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팩트인데요. 팩트로 그냥 팩트셋에서 조사한 걸 보면 지금 무슨 소리? S&P 500 기업의 3분의 2가 되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100여 개의 기업은 말이죠. 지금은 50%가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이익 영업이익률이 예전에 10이었으면 15가 됐다는 네네. 거예요. 30이었으면 45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달리 다른 밑에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하위 거 작은 기업은 모르겠지만 S&P 500이 온 숫자가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산문기가 좋게 나오고 있다. 네네. 그걸 좀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월가지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도 소비한다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매 판매가 지금 10월이 나왔죠.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름 저희가 좀 보람이 있는 게 이번에 쇼핑 시즌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0월 달에 상당히 10월부터 연말 쇼핑 시즌을 시작한 사람이 49%로 사상 최대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미리 한 겁니다, 미리. 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거고요. 지금 이 보이는 숫자가 보시면 1.7%가 소매 판매가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10월, 11월, 12월에 엄청 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땡겨서 한 매출이 낮기 때문에 네네. 좀 더 높게 나왔다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저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수치는 저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지금 7, 8월까지 절대 금액으로 온라인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원래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는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조금 전체 어마운트 자체가 좀 절대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9월 달에 좀 늘어나는 거 보여드렸고요. 10월 달에 늘어나는데 정확한 수치가 잡혔습니다. 10월 달에 온라인 판매가 10.2%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네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도 지금 지난번에 실적 발표 개파락한 거 다 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점이랑 멀지 않습니다. 150달러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 멀지 않았고요. S란 거가 이제 소매 수공예 품하는 거 사상체육가 오늘도 네네. 가고 있죠. 아마존과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또 대단한 기업이 쇼피파이가 오늘도 사상체육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에서 뭐라도 사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심리고 우리나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좀 몇 가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표 말씀드리면 주택 건설 업체들에게도 앞으로 너희들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거는가 물어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주택 건설업 지수이자 웰스파고 하우징 인덱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네네.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오늘 또 좋게 나왔습니다. 8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거는 50 이상이면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83이 나왔고 지난달에도 80, 이번에 전망도 80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맞물려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다음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이 트레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 네네. 제가 보기에 여기에 모든 것이 정답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와서 이거 설문조사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소비자들에게 소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했더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걱정돼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10월에 돈 쓴 걸 보니 네네. 말과 달리 돈을 많이 썼더라라는 네네.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죠.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그게 좀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에도 그만큼 증가율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땡겨서 하는 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는 이게 양쪽으로 다 걸리죠. 소매 판매도 걸리고 주택과 관련된 것들이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건설 자재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네네. 다 같은 겁니다. 홈디포가 있고 대표적인 건 루스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상체육가입니다. 오늘요. 홈디포 오늘 사상체육가에 갔고요. 오늘 실적도 발표했지만 수매출이 9.8%가 늘어났습니다. 월마트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9% 늘어났지만 오늘 월마트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매출이 온라인 이커머스란 거가 한 20% 늘어날 거로 기대했는데 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월마트는 떨어졌지만 월마트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주가는 오늘 떨어졌지만 네네.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충분히 있고 다 살 수 있다. 네네. 이것은 서프라이 체인의 이슈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업들은 다 확보했다라는 물론 없을 수 있지만 빨리 와서 사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 미국의 CEO들이 그렇게 그런 마케팅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극히 이제 일부 있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같이 특출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로스도 사상체육 겁니다. 로스는 홈디포랑 같은 직종이다. 네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타겟이죠, 타겟. 타겟도 뭐 사상체육가로 갔고요. 타겟만 가겠습니까? 계속 저희가 확인해드렸던 그 할인점의 대표주자가 월마트 그리고 타겟,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도 오늘 사상체육가를 또 갔습니다. 이런데 제가 뭐라도 산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건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약간 달라붙고 있는 것들도 그리고 남성들도 약간 남성력의 재킷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룰루레몬이죠. 오늘 사상체육가를 또 갔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쇼피파이 이런 거 사상체육가 이게 다 일맥상통한 흐름이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부모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차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번에는 IPO 했던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가 아닌 뭐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했죠. 네네. 어제는 뭐 $1,000 밑에 갔다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일단 테슬라도 오늘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금년 들어 최대폭으로 주간날 떨어졌죠. 루시가트 같은 거가 이제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문을 받고 있고 내년에 만들 수 있다 이런 또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루시드 같은 것도 올라갔고요. 리비아는 지금 지난주에 상장한 일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170면 그 상장 가격은 $78 그랬을 텐데 아마 첫날 붙은 가격이 $102가 100 몇 달러. $106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0%, 한 68, 5%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진짜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꿈과 희망만 갖고 얼마만큼 가겠냐는 건 있지만 그러면 각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테슬라를 5년 전에 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런 모든 노이즈를 겪고 있던 사람들이 대박이 났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죠. 다만 속도감 있게 많이 올라간 것은 실적이 흑자나기 시작했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좀 편안한 것은 전기차랑 자율주행차랑 같이 묶여있는 ETF가 드라이브라는 거가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이게요. DRIV. 이름도 쉽지 않습니까? 심벌이. 네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이 있었던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뭐 등락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엇갈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빅테크들은 어땠을까요? 네, 지금 요즘 보면 이제 그 시장에 지난주부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시장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전주까지는 테슬라였고요. 네. 그 지난주부터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때는 단골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리비안이 시장에 그냥 히어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로가 됐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있죠. 관심권이 약간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게 흥미로운데요.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1억대가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8천만 대밖에 못 만들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주가가 좀 쉬고 있죠.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데요. 150달러 오늘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에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다시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또 뉴스가 나올 텐데 가장 애플의 이슈는 물건이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폰이나 이런 거 주문하면 며칠 인도 기대한다는 게 뜨죠.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샵에서 여러분 주문하면 그렇게 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인기냐면 IFC에 지금 애플 스토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슬쩍 갔다가 민망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아침에 한 10시 반쯤 갔더니 다음 예약은 그날 당일 오셨는데 한 4시쯤 오시라고. 아니면은 제가 예약하려면 한 5일 이후에 오시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이폰을 지금 주문하시면 웬만한 거가 뭐 30일 이후 이런 것들 잡히는 것들이 스펙별로 있는데 그게 지금 역사상 최단 기간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물건을 많이 나름 준비해 놨겠죠,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지금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경우에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딱 크리스마스 시즌 딱 그 날까지요. 아이폰이 사상 최대 4천만 대가 팔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포함해서 이번 분기에 8천만 대가 팔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기록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 문제지 물건만 있으면 다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85달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였고요. 홈디포나 이런 것만 또 사상치 효과니까 약간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또 사상치 효과가 다시 한번. 알파벳은 지금 3,000달러의 고비를 지금 일주일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가. 아마존은 소폭 지금 플러스만 해서 약간 반등하는 정도가 오늘 흐름이 되겠습니다. 와. 자, 이 외에도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목들이 짚었거든요. 근데 지난 밤사이에는 이 종목들 외에도 정말 더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좀 특징주까지 짚어주시면. 네, 사실 오늘 하루 보면 뭐 증자 관련된 얘기 많이 있고 복잡한 게 많이 있고 어떤 거는 증자 발표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로비뉴스는 지금 어트랜타 에코티에서 투자기금 확 내려버렸습니다. 주가 좀 떨어졌고요. 소파이 같은 경우가 5천만 주 증자를 얘기를 하면서 4~5%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펠라트는 증자한 것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가 오늘 인베스터 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CEO가 메타버스에 대한 큰 꿈, 그러니까 뭐 8가지 어떤 펀더멘털이 좋고 뭐 이런 하고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시장에 자기네가 다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냥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17달러로 역시 사상치 효과 언저리까지 갔고요. 모건 스탠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분들이 메타버스는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메타버스가 엄청난 거대 시장이 열린다면서 몇 개의 토픽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개만 확인해 드리면 역시 이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여기 들어가고요. 로블록스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개인분들 좋아하시는 유니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안 빠지고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버까지 말씀드리면 우버는 이제 CEO가 20만 주, 한 900만 달러 되는 규모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또 샀습니다. 산 거를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 대주가 사면 바로 발표되거든요. 쉽게 공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버가 주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연말 증시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4,400을 제시하면서 좀 많이 놀랐었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혹시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네네. 미국입니다. 모건 스탠리 어저께 4,400 얘기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5,200 정도 얘기한 거로 네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탐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에 4,800인데 5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5천은 당장 내년 초반에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짐지 속으로는 올해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뷔 코스트는 내년의 목표 지수로 5,100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수준 대비 9% 올라가는 거니까 이 양대 그런 내놓으라는 그런 양대 산맥만 보더라도 이렇게 한쪽에서 5,100, 5,200, 한쪽에서는 4,400 이렇게 다양성을 존재하는 것은 미국 증시의 특징이자 저는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본인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늘 얘기하지만 올라가는 이유도 하나고 떨어지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2021년에 주당 이익이 한 $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네. 조금 넘겠지만 현재 컨센서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가 오늘 현재 연말까지 올해 주당 이익이 그냥 컨센서스인데요. 네. 내년에 $226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그러면 지금보다 8% 정도 올라가니 네. 주가도 한 9%. 그게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 되겠고요. 다만 그 다음에는 2% 정도로 좀 이익이 좀 증가세를 두는데 뭐 또 가봐야 알겠죠. 네네. 그 정도 이해해서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이분은 오늘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나 그런 건 아직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본인이 진짜 종목이나 섹터를 정확히 알면 그걸 가시면 되겠고요. 네네.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렇지만 섹터 같은 거 예를 들어 메타버스 한번 해보겠다면 메타 관련 ETF로 하시면 네네. 되겠고요. 아니면 IT가 좋아지면 XLK 같은 그런 거 하시면 되겠고 그게 잘 모르겠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의 지수로 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매일 오전 7시 10분마다 월가 스피드 브리핑, 지난 밤사이 있었던 시황을 라이브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셔서 저희 라이브 방송도 7시 10분부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